그냥 치킨집에서 차려볼까? 한번 망해볼까? 내 돈 갖다 꼬라 박을까? 막 이런 느낌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진심으로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이거 오늘 이야기 꼭 들으셔야 돼요. 나는 계속 할래. 그럴 거면 취직을 하세요. 처음 이 책을 읽었던 거는 제가 또 신기하게 적어놔가지고 23년도 6월 5일 날 이 책을 만났어요. 사실 그때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고 이렇게 그냥 이런 개념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 같고, 올해는 사실 3월, 5월, 막 6월 막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 사업이 성장하고 제가 그거에 맞춰서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가 약간 헷갈릴 때 나한테 방향과 지침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책 제목을 보시면 어려울 것 같아 이러실 것 같아서 오늘은 책 내용부터 말씀드리고 끝에 책 표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 되게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우리는 작은 기업의 사업주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업주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일을 한다는 데에 있다. 벌써부터 막 와닿죠? 대부분의 사업이 관리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고 보람마저 없는 혼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 사실 이건 미국 책이에요. 미국의 이야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창업 첫 해에 40% 이상이 망한다고 그러고 5년 안에 80% 이상이 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다르지 않겠죠? 줄폐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요. 되게 중요한 문장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 당신의 사업이란 결국 사업은 사업이고 나는 나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의 생각이 엉성하다면 사업도 엉성할 것이고, 당신이 혼란스럽다면 사업도 혼란스러울 것이고, 당신이 탐욕스럽다면 당신의 종업원들도 탐욕스러울 것이다. 그 관점을 보면 내 일은 왜 이렇지? 그게 지금 내 상태 아닌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모든 사업가한테는 3가지 인격체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기업가, 관리자, 기술자. 율PD님은 이 3가지 중에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기술자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근데 율PD님만 비롯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창업가들이 이 기업가 열병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기술자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 기술자가 뭐냐면 이를테면 이런 거지. 촬영을 너무 잘해, 율PD님이. 편집도 너무 잘해. 영상이 너무 좋아. 사람들이 옆에서 막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나가서 네 거 해야 돼. 너무 많이 들었어. 아니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나가서 네 거 해야 돼. 네 거 차려야 돼. 너는 이거 혼자 하긴, 회사를 위해서 하긴 너무 아까워. 많이 들었죠?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사라라는 사람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아주 괴로워하고 포기하고 모든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주인공 사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파이를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 가게 이름이 파이의 모든 것이었어. 왜냐면 파이를 너무 사랑하고 파이를 너무 맛있게 만들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또 처음에 창업을 하려는 게 아니었어. 근데 친구들이 옆에서 다 얘기한 거죠. 야, 이거 돈 주고 팔아야 돼. 우리만 먹기 너무 아까워. 너무 맛있어. 너는 꼭 파이집 해야 돼.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보통 기술자로 창업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네. 사실 거의 70-80% 이상이 기술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문제라는 것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3가지 인격체가 뭐냐? 기업가는 미래를 사는 사람이야. 계속 계획을 해. 계속 꿈을 꿔. 미래를 그려. 이렇게 해볼까? 이것도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해볼까? 이게 기업가의 퍼스널리티예요. 내 안에 3가지가 다 있어야 돼. 사업을 하려면. 관리자는 이제 질서를 만드는 거지. 볼트랑 너트랑 어떻게 정리할지. 이를테면 나는 지금 촬영을 했어? 이때 촬영을 언제까지 하고, 이 일정을 어레인지하고, 이 일이 대기하고, 규칙을 만들고, 이건 관리자야. 그럼 기술자는 뭐예요? 이 일을 순수하게 하는 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였을 것 같아요? 기술자가 뭔가 이 일을 하려고 하면 기술자는 이 일을 순수하게 하는 나. 관리자는 이 일을 순수하게 하는 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였을 것 같아요? 기술자가 뭔가 이 일을 순수하게 하는 나. 관리자는 이 일을 순수하게 하는 나.
저는 기업가로 시작했어요. 이거 해보면 좋겠다. 기회가 되겠다. 사람들이 니즈가 있을 것 같다. 사실 기업가에서 출발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나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기술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기업가와 관리자의 역할을 모른 채 나는 이 일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이 일을 할 거야. 내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됩니다. 왜냐면 나는 그 일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일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유피디님도 나와서 내 일을 해보니까 알겠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보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시간이 더 길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나왔는데 좋아하는 일 하나를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구를 해야 되는 게 사업인 것 같아요. 나 나가서 치킨집이나 한번 차려볼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이거 오늘 이야기 꼭 들으셔야 돼요. 그냥 치킨집에 차려볼까? 한번 망해볼까? 내 돈 갖다 꼬라 박을까? 막 이런 느낌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진심으로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런 사업을 내가 하려면 나한테 이런 퍼스널리티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나? 아니면 나가서 그런 걸 공부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나?를 보셔야 되고 내가 지금 너무 기술자야. 그럼 제가 이제 뒤에 얘기 드릴 단계들을 들으시면서 내가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되는 게 뭐지? 나는 기술자니까 기술자만 계속 할래. 그럴 거면 취직을 하세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오늘 안내를 드릴 거고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내가 기술자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역할 중에 다 물론 중요하지. 조화롭게 가야지. 근데 이게 없으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 하는 게 기업가의 퍼스널리티예요. 왜냐면 계속 미래를 지향하고 사업을 변화시켜야 되고 이런 걸 하는 게 기업가의 성격이거든요. 내가 지금 기술자라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기업가의 마인드를 넣지? 이게 너무 궁금하죠. 소기업 생애주기. 작은 회사들이, 작은 브랜드들이, 1인 기업들이 어떻게 이 회사들이 커져가는지 생애주기를 단계별로 보면서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역할과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단계면 두 번째 단계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두 번째 단계면 세 번째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큰 단계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내가 지금 너무 괴롭다면 왜 괴로운지를 오늘 아시게 될 거예요. 기업가가 사실 모두가 기업가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잖아요? 기업가란 뭐 맥도날드 뭐 이렇게 유명한 기업가 이게 사실 마지막 단계는 기업가인데 모두가 기업가가 돼야 될 건 아니죠. 근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될 거면 공부 안 해도 되나? 망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기업가가 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내가 너무 괴롭지 않게. 여기 그 얘기가 나와. 창업을 하는 이유는 일에서부터 자유로워지면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도 만드는 거예요. 그냥 계속 주구장창 죽도록 일하려고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하는 이유는 일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근데 정반대 상황이잖아요, 보통. 우리 창업을 하면 월화수목금토일 눈 떠 있는 시간, 자는 시간까지 계속 일만 하잖아. 그렇게 되려고 창업을 하는 게 아니. 저도 사실 맨날 보면서 뼈 맞아요. 나 아직도 멀었네. 나 아직도 멀었네. 나 성장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멀었네라고 맨날 생각하는데 이걸 보면서 기업가가 되려고 이 책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창업을 했는데 망해. 혹은 일은 되긴 됐는데 너무 겁나 괴로워. 죽을 것 같아. 이렇다면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생길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 한 단계 갔는데 내가 하지 않아서 생길 수많은 문제들을 미리 알고 예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드리는 거는 모두가 기업가가 되자!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창업하기 위해 사업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 유아기예요. 기술자 시기. 유아기 동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창업을 했어. 얼마나 기뻐. 그쵸? 그리고 사람들이 이를테면은 좋아해줘. 얼마나 기뻐. 그럼 어떻게 일하겠어요? 재밌게 일할 것 같은데. 재밌게 일하지만 잘 될 경우 계속 일만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가 나와. 사라가 나와 이제. 사라가 파이집을 차렸어. 친구들이 너가 하는 파이 짱이야. 이건 팔아야 돼. 차렸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최고급 뭐 깔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해서 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기쁜 거죠. 이거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일이고 모든 사장님 똑같을 거예요. 아, 내가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을 한다. 겁나 기뻐.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근데 진짜 여기서 운이 좋게 소문이 났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알아봤나 봐. 이러면서 너무 행복하지. 물론 여기까지 못 오고 이미 잘 못하는 데는 본질을 검토해야 되는 거고 막 소문이 났어. 뼈 빠지게 일을 했어. 사람들이 알아봐. 그래서 손님이 더 와. 내일 더 많이 와. 그다음 더 많이 와. 처음에는 겁나 기뻐. 10시간 일하던 거 12시간이래. 12시간 일하고 14시간이래. 14시간이랑 16시간이래. 막 나를 막 갈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유학이야. 그래서 진짜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지만 더 일에 옥주에 있는 상황. 나는 자유로워지려고 일을 했고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사업 자체가 사장이 돼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 는 사실을 퍼뜩 깨닫는다. 난 자유로워진 게 아니다. 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썸머도 이럴 때 있었죠? 아, 당연하죠. 막 계속 하루 종일 운전하고 다니고 막 창업해주고 나 혼자 다 할 때 뭐지? 나와서 행복해지려고 이랬는데 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힘들고 1분 1초도 쉴 수 없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좋아서 처음에는 나를 위한 거다 막 신나서 하다가 현타 빡 오는 순간 있잖아요. 근데 좋은 거는 현타가 빡 오는 시점이 유학이 끝나는 시점이야. 사업주가 이전의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꾸려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바로 유학이가 끝나는 시기고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한다. 슬픈 이야기는 대부분의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다가 많이 문을 걸어 잠그고 떠나버린다. 못 버텨서. 하지만 여기서 살아남으면 청소년기로 간다. 네네. 청소년기로 지금 가고 있어. 그러니까 유아기는 필연적인 단계야. 모두가 창업을 하면. 왜냐면 어쨌든 갈아 넣는 시기는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잘 되려면. 근데 그 시기는 모두가 있는 거야. 여기를 피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있는 건데 여기서 내가 잘 되게 하는 게 1단계.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 그래서 갈아 넣었어. 사람들이 좋아해줘. 그럼 1단계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청소년기는 어떻게 정의하냐? 경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너무 와닿지 않아요? 경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영업 경력이 있는 사업주는 생산자를 찾아 나선다. 내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면 생산할 수 있는 사람 찾아. 생산하는 사람이면 영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선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말고 다른 걸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단계가 청소년기.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도 똑같거든요. 회계를 담당할 사람들은 모두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한테 경험이 없는 부분에 대해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헬이라는 사람을 뽑았어. 이 사람은 내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회계 장부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고 회계를 엄청 오래 한 어르신이야.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출근을 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유사한 회사에서 22년 동안 회계 일을 했대. 너무 듬직해. 그래서 이 사람만 오면 다 내가 해결할 것 같아. 회계할 일이 없으면 이 사람이 포장도 좀 하면 되겠다. 회계할 일이 없으면 이 사람이 쭉 전화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직원 한 명이 와서 나는 지금 행복해진 거야. 드디어 난 첫 걸음을 뗐어! 하고 행복해합니다. 직원을 뽑았으면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인격체가 나와야 되죠? 관리자가 돼야 되는데 관리자가 되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은 당신이 얻은 자유는 천박한 형태의 자유라는 말이 나와요. 세다. 관리는 관리이되 믿고 위임을 해주는 위임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위임을 하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믿고. 근데 포기에 의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직원이 뭔가를 해갖고 와. 그럼 나도 같이 고민을 하고 내가 방향을 계속 줘야 되잖아. 네. 유PD님이 뭐 영상을 찍자고 얘기하는데 그럼 내가 같이 계속 고민을 해서 우리 콘텐츠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난 모르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혜리가 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하세요. 저 바빠요. 이렇게 사람을 뽑아놓고 내가 동굴 속에 들어가는 거야. 기술자의 동굴 속으로. 근데 이럴 거 되게 없을 것 같죠?
왜냐면 가게에서 누가 나 대신 한 명이 왔어. 너무 그냥 다 믿고 아싸 너무 믿어가지고 다 그냥 거의 나는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혜리가 막 이것저것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혜리가 일을 해주니까 난 점심시간 15분이었는데 30분이 늘어나고 1시간 늘어나고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었어. 근데 혜리가 막 혼자 일하더니 사람 한 명이 필요하대. 뽑으세요.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하고 내가 뽑아야 되잖아. 혜리가 필요하대. 그럼 뽑으세요. 아싸 이제 혜리가 어려운 인사까지 해결해준다. 혜리가 알아서 면접 보고 사람 뽑아줬어. 영업 담당이 왔대. 모든 게 되게 행복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어느 순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객님이 전화가 와서 당신의 직원 때문에 나 지금 너무 화났다. 말도 안 되는 클레임을 걸었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 당신이 뭐 수표를 잘못 발행해가지고 뭐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잘못 발행하면 거래하는데 문제가 생길 거래.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죠? 알아볼게요. 또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그제서야 느끼고 막 가본 거지.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가본 거지. 포장하고 있는 생산라인에 갔더니 거지같이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어? 이것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그리고 옆에 갔는데 다른 직원이 또 이상하게 일을 하고 있어. 그다음에 영업 직원한테 가서 그때 그 고객님한테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했는데요. 누가 그렇게 하래? 줘, 내가 할게. 줘, 내가 할게. 줘, 내가 할게. 이제서야 가지고 있던 저글링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혜리는 억울할 수 있잖아. 왜 혜리가 욕먹는 상황이잖아 지금. 왜 그따위로 했을까? 근데 혜리도 결국은 기술자인 거야. 회계만 할 줄 아는. 근데 그 사람한테 너무 많은 업무의 바운더리도 안 줘. 우리가 가는 방향도 안 알려줘. 그냥 네가 다 알아서 하래. 혜리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가 되지 않을까요? 관리자면 그다음 직원들이 내가 직원을 뽑았으면 그 사람이 각각의 우리 회사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 나는 이런 걸 지향하고 우리는 이렇게 성장할 거야. 거기서 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고 너가 하는 역할은 이거고 우리는 같이 이것들을 만들어 갈 거야. 잘 되면 나 혼자 독식하지 않아. 난 너희들과 같이 성장할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해주는 게 리더의 역할이고 관리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그거는 실수를 안 하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올해의 목표는 뭐고 어떤 방향, 우리 어떠한 가치로 가고 싶은지 내가 점주님들을 어떠한 가치로 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가치로 대해야 하는지 이거를 정말 저는 좀 쉴 새 없이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감사한 거는 좋은 분이 오신 것도 좋은 분을 뽑으려고 했고 좋은 분이 오신 것도 저의 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이 왔을 때 우리 브랜드와 우리 회사와 우리 대표님 사장에 대한 애정을 갖게 만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거를 위한 시간을 되게 많이 들여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저희는 항상 저희만의 문화가 저희가 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데 한 30분 해서 각각 어제와 오늘의 컨디션은 어떤지 개인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어제 한 일이 뭐고 오늘 한 일이 뭔지 그 제가 거기에 대한 디렉션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업무가 여러 개 막 겹쳐 그러면 같이 우선순위 정해요. 이렇게 큰 그림을 계속 같이 하고 리더 중에서도 지금 어쨌든 회사가 커진 전 대기업 다녔으니까 회사가 크면 임원들끼리 얘기하고 윗부분에서 공유되는 게 있고 우리한테 안 내려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리더는 지금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걸 해줘야 돼. 사실 많지가 않았어요. 이런 리더들은. 그냥 그들끼리 얘기하고 끝이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일만 받고 이거는 저는 되게 회사 생활 때 똑같았거든요. 이거 왜 해야 돼요? 난 그게 납득이 안 되면 너무 이 일을 하기가 힘든 사람인 거야. 이 일을 우리가 갑자기 이 일을 해야 된대. 왜 해야 되지? 설명을 해주면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할 사람인데 설명을 안 해주고 야 그냥 좀 까라면 까라. 이렇게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리더로서 나는 내 고민, 우리 방향과 우리 고민과 우리가 지향하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해줘야겠다. 왜냐면 그거가 공유가 되면 내가 이거 왜 안 했어? 라고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각자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얘기한 게 어떻게 이렇게 각자를 잘해서 다들 열심히 해서 너무 예쁘다. 물론 각자 미흡한 것도 있죠. 근데 그냥 내가 여기에 힘을 합쳐주려고 하는 그 모습들 다 너무 예쁜 건데 이거는 우리가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각자 잘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바빠 죽겠는데 직원하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시간이 어딨냐.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분들과 가치를 공감하는 일이
그 어떠한 일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못했어. 근데 또 다른 이야기. 여기 사라는 엘리자베스라는 직원이 왔어. 너무 행복한 거야. 엘리자베스가 다 해줘. 엘리자베스가 다 해줘. 와. 근데 갑자기 여기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나오죠. 자기가 너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엘리자베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 다른 회사 가기로 했어요. 아이고. 오늘 못 나가요. 아이고. 왜? 하는 순간 죄송합니다. 그냥 끊어버린 거죠.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오지 않았어. 그리고 여기도 또 똑같은 실수. 내가 이럴 사람 내가 뽑았어야 되는데 엘리자베스가 다 뽑은 거야. 그냥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그냥 필요한 사람 뽑으세요. 특히 매장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뽑으세요. 뽑았어.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뭐야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엘리자베스도 내보냈으면 우리도 같은 신세 되는 거 아닌가? 상황을 모르니까. 난 사장이랑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밑에 직원들도 다 나갔어. 사라가 다시 혼자가 됐어. 난 좀 공감하는 게 매니저님들 잘못 뽑았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야. 그래서 직원을 뽑을 엄두가 나지가 않고 그녀가 선택한 것은 규모를 축소합니다. 청소년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이제 결정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규모를 축소하기. 다시 1인 체제로 돌아갑니다. 다시 이렇게 1인 체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단순히 그냥 나 1인 체제로 일할래가 아니라 유아기로 돌아가는 거야. 유아기. 그리고 수많은 기술자들이 다 그렇게 해요. 많이들. 그냥 사람 하다가 사람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져. 막 그만둬. 맘대로 안 돼. 다 그냥 나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다들 규모를 축소해요. 규모를 축소하고 다시 잘 돌아가는 것 같았어. 근데 어느 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내가 폭발하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은 할 일을 직원을 뽑을 생각을 못하고 다시 나 혼자 다 꾸역꾸역 하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이제 번아웃이 와버리는 거죠. 나 못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슬픈 이야기가 나와. 당신은 사업체를 소유한 게 아니다. 당신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자리다.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고 쉬고 싶을 때 쉴 수도 없고 당신이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 자리를 비우고 싶어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 근데 사업체가 아닌 일자리를 살려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내 사업을 팔아버리고 싶어도 팔 수도 없다. 이렇게 가다가 내가 폭발한 다음에 못 버티고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시행착오를 겪었어. 여긴 규모를 축소했잖아요. 전부를 걸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케이스. 전부를 걸고 공격적으로 나간다. 내가 벌고 있는 거 생각 안 하고 막 사람을 뽑아. 성장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혼돈의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진다. 그렇게 휘몰아치다가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되고 사업이 폭발한다. 이제 마지막, 청소년기를 버텨서 살아남는다. 우린 이렇게 가야겠죠. 근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거는 청소년기 사업에서 살아남는 당신은 온통 이거 나일 수 있어. 온통 사업에 대한 생각, 그리고 사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뿐이다. 불안. 제가 엊그저께 주말에 인사이드 아웃 2를 보고 오열하고 왔어요. 왜 불안이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게 잘하고 싶다는 마음을 불안이가 나를 휘두르고 있구나. 근데 갑자기 거기서 얘기잖아. 어른이 되는 건 기쁨이 줄어드는 일인가 봐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그 순간부터 울기 시작해서 옆에서 아들이, 우리 아이가 이러는데 뭐 누가 보든지 말든지 막 진짜 콧물 눈물 막 근데 꼭 보세요.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얘기니까. 근데 그러니까 온통 사업에 대한 생각, 그리고 사업을 이룰 수도 있다는 생각. 왜냐면 사업이 성장한다고 늘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 이게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거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업에 쏟아붓고, 그래서 덕분에 가까스로 사업을 유지해 간다. 하지만 잘못하다가는 사업은 폭발하지 않지만 내가 폭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사업이 커지면 반드시 직원을 뽑아야 되잖아. 나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과 직원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더 많은 책임과 기술과 자본이 필요하게 되는 것도 예측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를 예측하고 내가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니고 사장님인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장이 안 하면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도 가끔씩 너무 책임감이 막 올라오면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하거든요. 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가 안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안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어쨌든 결정을 내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당신의 임무는 당신 자신도 성장해야 되지만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성장하고 사업도 성장하도록 당장 성장할 수 없지. 준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공부하고 여기 딱 나와 딱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사업의 토대와 구조가 더 큰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스스로 부단히 배우고 깨우치는 일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당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어마어마해 보이기도 하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실행해야 하는 핵심 절차, 내가 생각하는 달성해야 하고 싶은 목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내 사업의 성장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 성인기업과 기업가 관점이 나와요. 물론 우리랑 되게 거리가 먼 느낌이긴 한데 딱 우리가 인사이트 받을 문장 정도는 있으니까 잠깐 짚어볼게요. 왜냐면 너무 거리가 멀잖아. 맥도날드, 디즈니, 페덱스 너무 멀잖아. 근데 우리가 되게 멀다? 저한테도 되게 멀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딱 적용해야 될 관점 포인트. IBM 창업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오늘날의 IBM이 있게 된 배경에는 3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시작할 때부터 제게는 회사의 미래 모습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꿈과 비전을 품었을 당시 이미 제 마음속에는 회사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모습의 회사라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를 자문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미래 IBM 운영 방식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달리 말하면 제일 중요한 문장, IBM이 정말로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애초부터, 이만큼 가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는 위대한 기업이 될 거라는, 위대한 기업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소리입니다. IBM에서 매일은 그저 사업을 하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사업의 발전에 헌신하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이런 회사들은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됐겠지 였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아기 때부터 내가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회사의 모습을 그리고 그 회사가 되려면 어떠한 모습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지 설계를 하고 그 큰 판을 그리고 그걸 만들어가는 하나하나의 발자국들을 막 찍어서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 없고 지향점이 없이 그냥 발자국만 찍으면 안 되고, 나는 지금 작지만 컸을 때의 모습을 머릿속에 이미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거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때가 돼서 필요할 때 하면 되겠지, 더 커야지. 그래서 되게 웃기다? 조직도를 지금 계속 그리고 있는데 조직도 버전 10까지 나왔어요. 처음에는 막 이랬어. 그리면서 막 웃었어. 막 직원 한 명이, 나 혼자 일할 때도, 나 혼자 일할 때, 그 처음 사람 채용할 때 한 명도 없는데 뭐 조직도 시기나 한 명부터 뽑고 얘기해 뭐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2명 있는데 조직도 시기나 그냥 주어진 급한 일을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마케팅부, 뭐 무슨 부, 창업부, 뭐 구매팀, 뭐 이렇게 구매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모습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인력으로 어떻게 가고, 나중에 사람이 더 뽑아지면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 일이 이렇게 합쳐져야 되고, 나중에 내가 다른 사업을 펼친다? 그럼 여기는 이 회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회사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되게 바로 했던 일이 있는데, 앞에 막 제가 스케치를, 제 글은 아무도 못 알아보는, 벌써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못 알아봐, 나의 아이디어. 근데 암호화된 필체입니다. 암호화된 필체예요. 그래서 누가 이 책을 빌려가도 아무도 못 알아봐.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어떻게 해야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만족스럽게 내가 여기서 정말 큰 방향만 줘도 이 사람 안에서 굴러갈 수 있을지의 모습을 계속 그리고 있어요. 이 책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큰 거 하나 얻어가셨으면 좋겠는 거는 사업을 하는 건 매일매일 고통이기도 해. 저도 솔직히 고통일 때도 많아요. 근데 달리 말하면 내가 창조할 수 있는 내 세계이기도 해. 그리고 그 모양과 그 사이즈와 그 미래의 모습은 나만 그릴 수 있어. 그 남은 왜 이렇게 난 힘들까가 아니라 내가 그리는 모습대로 또 어떻게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얼마나 재밌어요. 삶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께서 이게 너무 괴로운 일만은 아니구나. 물론 너무너무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긴 하지만 내가 알고 공부하고 깨우치고 계속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미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공부하려고 이거 보고 있는 거니까. 이 어려운 내용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기술자만으로 나는 사업을 잘 영위할 수 없다. 내 안에 누구나 가지고 있대요. 관리자와 기업가를 잘 키우셔서 우리 사업이 오래오래 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칫 너무 무겁게 됐는데 나도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나 아직 멀었다.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갈 길이 많아서 해볼 게 많아서 얼마나 즐거워. 그러니까 나의 단계를 우선 파악했으니까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인지를 생각해보면 또 행복하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책은 바로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용 재밌게 들으셨죠? 이 책 제목은 좀 어렵지만 아주 좋은 책이에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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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사업의 철학. 책 제목은 사업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제 인생 책이고 진짜 제가 몇 독씩 한 책이라서 여러분들께, 그리고 여러분 이 책의 내용 되게 많아요.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한 챕터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